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시 파차이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월 19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통적으로 떡국을 먹는 명절인 설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평창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가 막바지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 전반에 북한이 세계적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줬고 현성월이 이끈다고 하는 삼전악단과 응원단을 남한에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김정은의 여동생이 김정남과 함께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김정은의 북한 초청장을 대통령께 전달하였습니다. 실제 북한 선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입장식 때 푸른색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기 이미지 연출을 두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실제 북한과 하나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남남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가 되었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이제 설날도 가고요.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인도네시아 외신은 1월 김정은 연두교시부터 열병식까지의 과정을 전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을 조금씩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 박람회 기대를 거는 모습도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 초청장을 내밀었고 문 대통령도 실제 수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반도 통일의 희망이 여기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갤럭시 노트 8 증여 문제는요, 결국 서울과 테헤란의 외교 관계까지 깨고 있다는 소식도 간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군사적 협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지나친 조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신문들을 보면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전후한 소식은 그렇게 많이 크게 전해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민들은 TV라든지 유튜브 등으로 개막식을 시청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시청하긴 했습니다. 시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너무 지나친 우려를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회를 선언할 때 보니까 대형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고 애국가도 일절이긴 했지만은 다 같이 따라 부르고 전통사회에서 미래사회로 나가는 그런 퍼포먼스 등의 행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우려하던 한반도기는 단지 남북한 선수단 입장 때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릉과 서울에서 가진 현성월의 삼전예술단 공연을 보면요,
남한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흥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한물간 그저 그런 공연을 한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로 시작해서 다시 만납시다로 끝나는 아주 상투적인 군가식 노래들이 식상을 하게 만든 것이죠. 트로트 가요 등도 간간히 순서에 끼워주기는 했지만은 이미 그런 트로트 가요들도 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옛 노래가 된 지 오래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나온 한복도 보면요, 일률적으로 옛날 한복 그대로고요.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춤 동작이 좀 더 부드러워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한데 만나서 그것이 숫자가 많던 적던 간에 남북한 교류의 장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는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나란히 앉아서 북한 콘서트를 구경하는 사진을 인도네시아 신문이 싣고 있는데요. 한반도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고 하는 외신을 이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요, 무하마드 삼슬 하도라는 기자가 평창이냐 평양이냐 하는 그런 기사를 실으면서 아직은 어느 쪽이 이익이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총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남쪽이 이익을 볼 것인지 북쪽이 이익이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게임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평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해서 남북한 단일팀도 구성하고 남북 간 문화교류 행사도 성대하게 가지긴 했지만 그것이 과연 북한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최종 승자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그런 평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난 13일자 콤파스 신문을 보면 외신을 통해서 북한 응원단 일행의 강릉 경포대 나들이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레아 우따라 아프리시아시 코레아 슬라탄이란 제목으로 대화 국면 이후에 남북한 관계가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은 남한이 북한 대표단에게 참 잘해주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상호 비방의 창구였던 대남 혹은 대북 선전 방송이 점차 조용해지고 있다는 기사도 한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만 남은 듯 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오는 8월 18일 열리게 되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흥행을 준비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메디아들은 보면요,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을 아주 짧게 그것도 조금씩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평창 동계올림픽 이슈에 밀려서 금년 8월에 치르게 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흥행에 큰 손상을 입지는 않을까 크게 경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금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 스나얀 붕카르노 운동장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고요. 끄마요란의 선수촌도 크게 마련하였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예산을 이 아시안게임에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방 및 대선 이슈보다 좀처럼 아시안게임 이슈가 뜨지 않고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걱정이라면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서부자와 수방 찌아테르 노천온천 뒤에 있는 한 국도에서 대형 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해서 27명이 숨지고 그 일대를 지나는 교통이 한때 완전 마비되었습니다.
땅그랑 사는 현지인들이 탄 관광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켜서 지나가던 오토바이 한 대를 치고 그곳에 나자빠진 것입니다. 사고가 난 언덕길은 경사가 매우 급한 곳인데요. 현지인들의 경우 딴작간 에멘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아주 사고가 잦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현지인들이 미신 스토리긴 하지만요. 그곳에서 예전에 에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영혼이 그곳을 지나는 차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을 지날 때는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져주거나 먹다 남은 것을 던져주는 관습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아주 위험한 곳이니까 주의를 해서 운전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일요일 아침인데요. 족자카르타 술레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침입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신원이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3명의 괴한이 세인트 리드위나 성당에 침입해서 긴 장도를 휘두르면서 한동안 난동을 부린 테러 사건입니다. 경찰이 끝내 총을 쏴서 진압하긴 했지만 성도들이 미사를 보려고 하던 일요일 아침에 성당을 침입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 아주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2018년과 19년은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종교를 빗댄 종교성 테러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 교회들과 성당들도 현지 교회들처럼 무차별적 종교 테러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 중국산 자동차가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1.8리터 엔진을 단 울링 코르테즈라고 하는 자동차인데요. 가격대도 가장 다목적 차량으로 잘 팔리고 있는 도요타 이노바를 의식한 때문인지 한 대당 2억 1,800만 루피아에서 2억 6,400만 루피아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코르테즈로 1.5리터 엔진을 장착한 모델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리터보다는 우선 1.8리터짜리 MVP 차량 판매에 주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도요타의 이노바를 따라잡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중국차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에는 인도차 타타까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마당에 현대차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에 키로당 4천 루피아까지 폭락해버렸던 생고무 국제 가격 때문에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고무 값이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물량을 좀 조절해서 어떻게든 고무값을 조금이라도 올려받아 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그게 화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급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요. 공급을 줄이니까 중간상들이 나서서 4,500에서 5,000 루피아를 주고 사재기를 했다가 다시 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무재배 농민들에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정부의 정책이 결국은 중간상들만 좋게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렛너 외무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지역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일종의 모터르 역할을 하자는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역동적 역할을 같이 하자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무역 혹은 투자, 복지 증진이라든지 관광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물론 렛너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들과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중국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팜오일, 즉 CPO 세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산 CPO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자 적극 중국을 찾아가서 이런 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인도네시아산 CPO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결국 남는 나라는 인도와 중국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스카르노하타 공항의 패신저 서비스 차지, 즉 공항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티켓비가 공항세 인상분만큼 인상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1터미널의 경우 지금 5만 루피아를 받고 있는데요. 6만 5천 루피아로 올라가게 되고 이 터미널 국내선은 지금 6만 5천 루피아를 받고 있는데 8만 5천 루피아로 올리고 또 제3터미널 국제선의 경우는 지금 20만 루피아를 받고 있는데 23만 루피아로 올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3터미널의 국내선의 경우에는 지금 13만 루피아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가는 라이언 항공의 티켓비가 지금 현재 100만 루피아라고 하면요. 이 터미널에서 출발하니까요. 인상분 3만 루피아를 여기에 더해서 103만 루피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시장에 나가보면요. 흰 마늘하고 고추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마늘값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6,558 루피아였었는데 13일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33,794 루피아로 무려 27%나 뛰어 올랐고요. 고추는 16%, 즉 킬로그램당 10,000 루피아가 올라서 51,235 루피아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플레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 1월에 비하면 36.2%나 오른 가격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추는요. 한국 사람들도 즐겨 먹는 짜바의 메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고추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우기철만 되면은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값이 뛰고요. 거기다가 음력 설날도 끼어 있으니까 당연히 마늘하고 고추값은 크게 뛰게 마련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은요.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는 정치적 편을 가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도네시아 메디아들이 전하고 있는 뉴스 중에서 무엇이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혹은 그 비즈니스에 유익한 것인지 또 혹은 참고가 될 것인지를 그런 것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현상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상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나타날 때는 교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외신으로 전해지는 한국 뉴스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메디아가 보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추종하는 그런 좌파냐 우파냐 하는 그런 편이 아니라 해서 자기 맘대로 남을 폄하하거나 또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막말로 댓글을 달거나 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하시면 참으로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상으로 금주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공시파차하시기 바랍니다.